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게 되면은 아래 설명에 맞는 레이드 단계를 숫자로 작성을 하시오 라고 해서 스트라이핑 구현 방식, 페리티 비트는 없고 2개 이상의 하드디스크를 병렬로 연결해 하나의 하드디스크처럼 이용하는 기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얘는 참고로 2019년에도 신기술 영어로 해가지고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정답은 뭐죠? 몇 단계죠? 자, 우선 레이드라고 하는 게 뭔가요? 자, 얘는 하드디스크를 병렬로 배열을 해서 사용하는 기법을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얘는 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어떤 거냐면은 저장 장치를 이제 여러 개를 딱 묶어가지고 뭐 고용량이라던가 뭐 고성능이라던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장 장치 여러 개가 묶인 건데 한 개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기법이 이제 레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드라는 건 뭡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논리적 디스크로 작동하게 하며 하드웨어적인 방법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다. 요게 레이드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레이드 단계라는 건 뭐냐? 레이드 단계는 0, 레이드 0, 레이드 1, 레이드 5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레이드 0에 해당하는 설명이 얘입니다. 스트라이핑 구현 방식, 2개 이상의 하드디스크를 병렬로 이용을 해서 하나의 디스크처럼 이용하는 기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하드디스크 여러 개의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한꺼번에 입출력을 수행을 하는 것, 얘가 바로 레이드 0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다? 몇 단계? 숫자로 작성을 하면 0이 작성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정답은 0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이드 1은 뭔가? 레이드 0은 이제 저게 나왔으니까 또 나올 확률은 조금 적겠죠. 레이드 1, 얘는 2개 이상의 하드디스크를 병렬로 연결해 똑같은 복사본을 생성하는 기술. 쉽게 말하면은 안정성을 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나온 게 뭐예요? 레이드 5.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성과 속도 모두 이제 추가한 가장 무난하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하드디스크가 2개까지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2개 이상이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최소한의 3개 이상의 하드가 있어야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0+1,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방식과 미러 방식, 레이드 0, 레이드 1 얘네들을 혼용한 방식도 있고, 뭐 그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도 있긴 있는데 우선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0이다. 자, 2번.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오류 발생 전까지의 사항을 로그로 기록을 해놓고 장애 발생 전으로 복구 후에 재실행하는 것.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디귿 등이요.
어떤 거에 해당이 되죠? 미음에 해당되는 방식이죠. 1번은 미음, 2번은 비읍입니다. 리두하고 언두예요. 자, 장애 발생 전 DB로 복구를 한다, 재실행을 한다 라는 거는 리두, 재실행, 리두인 거고요. 작업을 취소를 해서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 변경 연산을 취소하는 게 언두입니다. 자, 두 개 다 DB 회복 기법 중에 이제 출제가 된 건데, 자, 설명을 드리면 리두 같은 경우 얘는 DB 변경 내역을 로그에만 기록을 해요. 그리고 기록한 후에 트랜잭션, 하나의 작업인 거죠. 그 작업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로그를 이용하여 DB에 이제 쓰는 라이트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둘 다 변경한다라는 특징은 있긴 해요. 자, 언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변경하는 기록은 트랜잭션에 갱신 결과를 DB에 즉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로그 기록을 합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 커밋 뭐였죠? 나올 것 같은 보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커밋, 트랜잭션의 연산 중에 하나죠. 하나의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 데이터베이스가 일관된 상태를 유지할 때 갱신 연산이 완료되었다고 이제 트랜잭션 관리자한테 말을 해주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연산을 우리가 커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들어본 거 롤백도 있고, 자, 액티브라는 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액티브 얘는 뭐예요? 얘도 트랜잭션 그 상태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트랜잭션 작업이 시작을 해서 실행 중인 상태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냥 실행 중이다, 액티브 상태다. 자, 그리고 롤백, 얘는 뭔가요? 얘는 이제 커밋이랑 같이 트랜잭션 연산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트랜잭션이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일관성을 잃었을 경우,
트랜잭션이 지금까지 실행한 연산의 결과가 취소가 되고 트랜잭션이 수행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연산을 우리가 롤백이라고 하죠. 커밋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트랜잭션이, 롤백은 뭔가 중간에 잘못이 돼서 반영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수행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 커밋 한 그 이후의 것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커밋 했으면은 거기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failed, 얘는 뭐겠어요? 얘도 트랜잭션의 상태 중에 하나인 건데 트랜잭션에 오류가 이제 생긴 거죠. 실행이 중단된 상태.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3번. 자, 다음 자바 코드 출력 결과를 작성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차피 중요한 건 뭐 클래스 만들었구나, 이제 다 받고 메인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보면 될 텐데, 자, 뭡니까? 펑션 1번, 펑션 2번 순서대로 선언을 했고, 요 메인에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M이라는 객체를 이제 만든 거죠. 요 A라는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M이라는 객체를 만든 건데, 얘가 이제 객체라기보다는 그 객체를 다룰 수 있는 리모컨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A라는 변수에 지금 100이 들어가게 된 거고, 자, 그 M이라는 거를 펑션 1번에 넘겼어요. 자, 그래서 M.A에 본인이 갖고 있는 값 곱하기 10을 해서 그거 다시 넣겠다 라고 했죠. 자, 100에다가 10 곱하면 얼마죠? 1000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M.A, 여기 지금 A에는 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1000이 지금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B라는 애다가 A라는 애의 값을 지금 B에다가 그대로 지금 복사를 해준 거죠. 대입했다 값을 이 공간에. 자, 그러면은 여기에도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1000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펑션 2번, 이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뭡니까? MA의 값에 MB의 값을 더해서 그걸 MA에다가 집어넣겠다. 자, 아까 전에 MB 얼마였죠? B 1000이었죠. A도 1000이었고요. 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000이 될 거고, 자, 그렇게 해서 A를 출력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2000이 출력이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 3번은 2000. 자, 그 다음 문제 4번. 다음 SQL문을 보고서 스코어의 지금 점수 결과가,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잘못됐네요. 얘의 정확한 문제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될 수 있도록 괄호를 알맞게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제가 복사를 하면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작성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요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림차순으로 지금 정렬된 거 보이실까요? 95, 90, 80, 60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하느냐? 자, 이름과 점수 우선 조회를 할 건데, 자, 얘도 지금 잘못됐죠? 학년도 지금 추가가 돼야 되는데 쿼리문이 좀 잘못되긴 했어요. 자, 4점 해서 셀렉트 학년, 이름, 점수 제로만 보게 되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얘로만 지금 봤을 때, 그럼 성적이라는 테이블에서 자, 뭘 하면 되죠? 지금 점수가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렬이 되면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older by 사용을 하면 되겠죠. 정렬. 지금 1번 요 괄호 안에 지금 들어가야 될 말은 뭐예요? older인 거고, 그 다음에 older by 이러면 정렬이죠. 자, 뭐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돼요? 점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그냥 이렇게만 두면은 오름차순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가 작성이 돼야 됩니까? 그냥 두면 오름차순이니까 내림차순 DESC 이렇게까지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우선 older 들어가야 되고 1번에, 2번에 점수, 3번에 DESC 이렇게 작성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데이터베이스의 이상현상 중에서 삭제 이상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상현상에는 총 3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배웠고요. 이상현상이 뭐였죠? 데이터의 중복성으로 인해서 테이블을 조작할 때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그 이상현상이라는 거는 3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자, 이때 삽입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보 저장할 때 불필요한 정보까지 같이 삽입이 되는 경우. 자, 삭제 이상 같은 경우에는 원치 않는 정보까지 삭제가 되는 경우 이제 삭제 이상이죠. 자, 갱신 이상은 뭡니까? 중복 데이터에서 특정 부분만 수정이 되어 중복된 값이 모순을 일으킬 때. 자, 그래서 5번 삭제 이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돼요? 데이터 삭제 시 원치 않는 정보까지 삭제되는 현상을 말한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자, 6번. 자, 다음 파이썬 코드에서 출력이 되는 A, B의 값을 작성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df 함수 정의하겠다 라고 한 거죠. 어떤 함수? 이그잼 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얘는 매개 변수 지금 2개를 갖고 있는데, 자, 출력을 한대요. 뭐를 출력을 한대요? A는 하고서는 요 값을 출력을 하고, B는 하고서 요 num2의 값을 출력을 하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들여쓰기가 되면 안 됐었는데, 이그잼이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호출을 했을 때 20이라는 값을 주고서 이제 호출을 한 거죠. 인수 지금 요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20이 지금 값이 2개인데 받을 수 있는 공간이 2개인데 지금 하나의 값을 보냈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num1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출력이 돼야 되는 게 맞죠? 6번. 자, 우선 얘도 문자잖아요. 따옴표 하나 그어져 있는 거, 걔도 출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그리고 num1의 값이니까 띄어쓰기 한번 하고 뭐가 되면 되죠? 20. 자, 그리고 B는 2.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자, 7번. 자, 다음은 파이썬 리스트에 관련된 함수입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된 답을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리스트를 확장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추가할 수 있다. 뭐죠? 1번 extend죠. 자, 물론 실제 문제에는 보기가 출제가 되고 그 보기들 중에서 이제 3개를 고르는 게 하나, 둘, 3개를 고르는 게 이제 문제이긴 했어요. 자, 근데 뭐 다 알아두면 좋으니까 오히려 주관식으로 알아두면 더 좋죠. 보기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내부 요소를 꺼내주는 함수로서 그 요소는 리스트 안에서 삭제하고 그 값을 반환한다. 자, 얘는 팝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얘는 우리가 확인을 해봤죠. 리스트 내부의 요소를 역순으로 이제 정렬을 할 때 걔를 뒤집어주는 그 함수는 어떤 함수였죠? 리버스였죠. 자, 이 외에도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자, 어떤 거 있었죠? 우리가 배웠던 거? 어펜드. 얘는 리스트의 끝에 요소를 추가한다. 자, 인서트는 뭐였죠? 리스트의 원하는 위치에 요소를 삽입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위치까지 지정을 같이 해줬잖아요.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자, 그리고 소트. 얘는 뭐였어요? 리스트 정렬. 자, 그리고 인덱스. 얘는 무슨 함수였죠? 그 리스트 요소의 위치를 반환을 해주는 함수였죠. 자, 그리고 우리 배웠던 remove. 얘는 리스트의 요소 삭제, 제거. 그리고 하나 또 count. 리스트의 요소 개수 세주. 자, 그리고 사실 이번 지금 보면은 2022년도 1회차에 보면 영어 약자를 작성하라라고 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20년도에 이제 바뀌기 전에는 영어 관련해서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따로 있었는데 20년도에는 이제 사라졌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이 자꾸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고 배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임시키 무결성 프로토콜의 영어 약자는 TKIP입니다. 자, 아예 영어 풀로 작성을 해드리면 Temporal Key, 임시키 무결성. 프로토콜. 자, 스펠링이 약간 헷갈려가지고 한번 확인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쟤는 뭐냐? 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은 이제 사용되지 않고 있긴 해요. 왜냐면 안전하지 않은 걸로 이제 간주가 돼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와이파이 보안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얘랑 이제 같이 나오는 애들이 하나가 또 있는데 AS.
얘가 이제 암호화 프로토콜 중에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되는 프로토콜이죠. 얘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얘는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번.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장치 없이 말이나 행동 그리고 감정이나 같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컴퓨터나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환경. 자, 이게 뭐죠? UI 기술 중에서 신체 활용한 기술. NUI죠, NUI. 자, UI가 뭐였어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금 더 가볍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과 이제 컴퓨터를 서로 원활하게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제 이어주는 소프트웨어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왔던 게 CLI 명령어를 통해서 키보드에다가 프롬프트 창에다가 텍스트 입력하는 거, 그리고 GUI 요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를 통해 가지고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이콘 같은 거 클릭하고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방금 시험 문제에 출제됐었던 NUI는 사람의 신체를 통한 입력과 출력을 이제 제어를 하는 건 거고, 얘 말고 OUI는 뭐 그냥 자연 그대로의 상태들을 이제 반영한 건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0번. 다음은 분석 도구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알맞은 답을 작성을 하시오 이랬는데, 보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요것만 가지고 왔어요. 1번. 소스 코드의 실행 없이 코드의 의미를 분석을 해서 결함을 찾아내는 원시적 코드 분석 기법. 얘 뭐죠? 우리 방법 두 가지 있잖아요. 정적이냐 동적이냐. 우리 테스트 할 때 정적 분석이냐 동적 분석이냐 요걸로 이게 나뉘었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서 뭐가 정적이고 뭐가 동적인지만 알아내면 되는 건데, 자, 소스 코드의 실행 없이 코드의 의미를 분석하는 거, 얘가 뭐예요? 테스트 정적 분석 도구죠. 즉 스태틱. 얘의 핵심은 뭡니까? 소스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는다. 자, 그 안에서 이제 종류의 PMD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뭐예요? 뭐 사용하지 않는 변수라던가 뭐 불필요한 오브젝트 생성과 같은 디펙트를 유발할 수 있는 코드를 검사한다. 뭐 주로 자바에서 사용이 되긴 하지만 뭐 자바스크립트라던가 XML 같은 언어들도 지원을 해주는 그 분석 도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정적 분석 도구 중에 하나를 설명을 예시로 들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해서 프로그램 동작이나 반응을 추적을 하고 코드에 존재하는 메모리 누수라던가 스레드, 결함 등을 분석하는 거. 얘는 뭐죠? 소스 코드를 실행했다. 테스트 동적 분석 도구죠. 얘의 특징은 소스 코드를 실행하며 분석. 자, 우리 얘와 이제 같이 해서 테스트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자, 테스트 실행 도구라는 건 뭐였었죠?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행하는 방법. 테스트 데이터와 수행 방법 등이 포함된 스크립트를 작성한 후에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나왔던 거 성능 테스트 도구. 얘는 애플리케이션에 처리량이라던가 응답 시간이라던가 경과 시간, 자원 사용률 등 성능, 목표 달성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저거의 그거죠. 핵심. 자, 그래서 인위적으로 적용한 가상 사용자를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수행을 한다라던가.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테스트 통제 도구도 있죠. 자, 얘는 뭡니까? 자, 얘는 뭐예요? 테스트 계획 및 관리, 테스트 수행, 결함 관리 등을 수행하는 도구이고, 얘를 이제 예시로 들면 형상 관리 도구, 결함 관리 도구 얘네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제일 유력합니다 라고 해서 나왔던 게 뭐였어요? 테스트 하네스 도구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테스트 하네스라고 하는 건 뭐였죠? 애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 및 모듈을 테스트하는 환경의 일부분으로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해 생성된 코드와 데이터. 자, 그래서 테스트가 실행될 환경을 시뮬레이션하여 컴포넌트 및 모듈이 정상적으로 테스트 되도록 한다라는 게 이제 테스트 하네스 도구였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에 관련된 문제인 건데요. 왜냐면 여기 지금 스레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스레드에 대해서 따로 공부한 적도 없고, 사실 스레드 문제가 이제껏 거의 출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저 부분에는 오히려 눈치만 있으면은 풀 수 있었던 분들이 더 많았던 문제이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석을 해보면은 이 뒤에 지금 만들 수 있는 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새로운 스레드 객체를 생성을 하려고 하는 건 거잖아요. 그쵸? T1이라는. 자, new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스레드를 만들려고 할 때, 자, 카라는 객체의 run 메서드를 실행을 하기 위해 해당되는 카 객체를 지금 실행을 하기 위해, 생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작성이 된 건 거고요. 사실 얘는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스레드 지금 스타트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요 스타트 자체가 런을 지금 실행을 시키려고 하는 건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인 뭐를? 카를 적어주시면은 되는데, 사실 얘까지는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 정답은 클래스 이름 카. 자, 12번. 다음 설명에 대한 알맞은 단어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X유닛의 테스트 기법으로
숨겨진 단위 테스트를 끌어내어 정형화시켜 단위 테스트를 쉽게 해주는 테스트용 프레임워크. 자, 쟤는 뭐죠? X유닛도 나왔고, 자바 단위 테스트 라는 것도 나왔고,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테스트 프레임워크다 라고 하면은 딱 나와야 되죠. 뭡니까? J유닛. 자, 그리고 13번. 다음 보기에서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인 것을 3가지 찾아서 답안에 작성하래라. 자, 어떤 거죠? 디버, 바운더리 밸류, 경계값이죠. 경계값 분석. 디버.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리을, 동등분할이죠. 동등분할. 이제 영어 관련된 문제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도 빠뜨릴 수가 없는. 자, 3번째 마지막 원인, 효과, 그래프 해서 비읍입니다. 자, 다음 14번. 다음 소스 코드에 입력값이 5가 들어왔을 때 출력되는 값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뭐예요? 재기함수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재기함수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 그 조건으로 이제 탈출이 필요한 건데, 여기 지금 스캔F에 5가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펑션 함수에 5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자, 그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펑션 봤을 때 A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리턴 1인 거고, 아닐 경우에는 이제 요거가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자, 펑션 5라고 해봅시다. 5가 지금 들어와서.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니까 얘 실행이 될 거고, A 5 곱하기 5 빼기 1하면은 4.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다 보면 5 곱하기 4 곱하기 펑션 3, 5 곱하기 4 곱하기 3의 펑션 2,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의 곱하기 펑션 1. 자, 이렇게 됐을 때 펑션 1,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리턴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국 1 인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은 정답은 120이 되겠죠? 자, 재기함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것보다 직접 손으로 써보시는 게 문제를 좀 더 빨리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15번.
자, 빈칸에 들어갈 연산자를 써가지고 정수를 이제 역순으로 출력하는 알맞은 답을 작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 1, 2, 3, 4 라고 들어가면은 그거에 대한 역수는 4, 3, 2, 1이며 단 1, 2, 3, 0처럼 0으로 끝나는 그 정수는 고려하지 않겠다 라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0과 같지 않거나 아니면은 0보다 크면 되겠죠? 자, 그래서 1은 어떻게 써주면 돼요? 1번에는 뭐 요렇게 0보다 크거나 아니면 0과 같지 않다, 요거 또는 요거 둘 다 정답 처리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나누기를 했을 때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요 퍼센트 기호.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나누기 기호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왜 저렇게 되는지 이해되실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리절트는 리절트 플러스 넘버의 나누기의 나머지 div 요 문장에서 이제 뭐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4, 3, 2, 1 순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이제 확인을 했을 때 보면은 문자처럼 이제 나오는 건 거잖아요.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정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자로 나오고 여기를 통해서 4, 3, 2, 1 순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 출력을 해보면 뭐다? 거꾸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자, 16번. 다음 단어인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영문 약자를 작성을 하시오. 자, 쟤는 뭐죠? IS, MS. 자, 그래서 풀로 작성을 해보면 Information 보호 시큐리티 관리 매니지먼트. 자, 체계 시스템. 자, 정작 이렇게 봤을 때 ISMS라는 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찍어서라도 뭔가를 제출해서 내야 되긴 해요. 저희 지금 정보처리기사 같은 경우에 잘못 썼다라고 해서 감점이 일어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뭐 2개만 쓰시오 라고 했는데 3개를 썼는데 그 3번째 거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감점이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원래 지금 만약에 제가 16번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영어 약자를 전혀 몰랐어요. 그때 뭐 이상한 걸 썼다라고 해서 감점이 되진 않죠. 자, 그래서 지금 정보보호관리체계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정보니까 인포메이션 하고 보호? S 뭐 시큐리티 뭐 이런 관련된 거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S 쓰고 관리? 매니지? 뭐 이러면서 저희 뭐 DBMS 같은 경우에도 다 관리하면 매니지먼트로 들어가잖아요. 뭐 체계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으면은 좋겠죠. 자, 그리고 17번.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보기에서 선택하여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슈퍼키는 어떤 속성을 갖죠? 슈퍼키. 슈퍼키는 유일성의 속성을 갖죠. 거기서 이제 후보키는 뭐예요?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이제 후보키인 거잖아요. 자, 그 후보키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유일성뿐만 아니라 최소성도 만족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슈퍼키는 유일성의 속성을 갖는다.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의 속성을 갖는다. 즉 1번 가로에는 유일성, 2번 가로에는 최소성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18번. 다음 설명과 관련된 답을 작성을 하시오. APT 공격에서 주로 쓰이는 공격으로 공격 대상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합법적인 웹사이트를 미리 감염을 시킨 후에 잠복하고 있다가 공격 대상이 방문을 하면은 대상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설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쟤는 뭐죠? 워터링홀이죠, 워터링홀. 얘도 사실 실제 문제에는 답의 보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랜섬웨어라던가 뭐 다른 것들이. 그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였는데 보기에서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답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다음 소스 코드가 실행될 때에 출력 값을 작성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쟤 어떻게 풀어야 되죠? 자, 지금 요 부분 여기가 지금 뭐 하는 건 거예요? 소수를 구하라 라는 건 거잖아요. 소수. 자, 지금 요 메인 조건문에서 이제 참 거짓을 판별을 하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 0, 지금 보면 리턴 0, 리턴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참 거짓을 판별하기 위한 건데, 지금 위에 있는 함수가 뭘 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수를 구하는 함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면.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공식, 약수 구하는 공식이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본인 자기 자신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약수여야 된다라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함수와 요거가 둘 다 참의 값이 나와야 되는 건데, 위에서 소수이고 약수인 거에 대한 값은 뭐가 될까요? 지금 1319 13195보다 작은 소수이면서 13195의 약수를 구하는 거고, 지금 값은 작은 수부터 1씩 증가가 되는 건 거니까 제일 큰 값이 정답이 되겠죠. 자, (13195의) 소수이면서 약수인 수는 5, 7, 13, 29 요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이제 큰 값이 이제 출력이 돼야 되는 건 거잖아요. 저 맥스 div. 자,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요 두 조건에 해당되게 참인게 되는 거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이제 판별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가 정답이 되는 겁니까? 29가 정답이 되게 되죠. 29가 가장 크게 되니까. 자, 그리고 20번. 다음은 V모델에서의 테스트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답을 작성을 하시오. 자, 뭐죠? 정답? V모델. 자, 어떤 테스트부터 해야 되죠? V모델? 각각 단위별로 테스트를 해야 되고, 1번 괄호 안에는 단위 테스트, 그 다음에 단위 모듈 다 테스트가 끝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통합 테스트. 그 다음 통합 테스트도 끝났다 이러면은 시스템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도 끝났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사용해서 배포해보고 이런 걸로 인수 테스트까지. 자, 그래서 각 1, 2, 3, 4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가 작성이 되면 됩니다. 아까 19번의 소인수분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한
말씀을 해주신 게 우선 첫 번째가 소수 판별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2 이상 그리고 넘버보다 작은 값 중에서 약수가 있으면은 0을 반환을 해주고 없으면은 1을 반환을 해주는데 2 이상이고 자기 자신보다 작은 수 중에 약수가 없다라는 것은 소수를 의미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보게 되면은 소수이면서 13,195의 약수인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여기 지금 max div에 저장을 해 놓고 걔를 출력을 해줘서 이제 29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수라는 거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1 이외의 정수를 얘기를 하고요. 2, 3, 5, 7, 11, 13, 17 이런 것들. 약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인 겁니다. 뭐 5의 약수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1과 5가 되게 되는 거고 걔는 이제 소수가 맞죠. 근데 이제 4의 약수는 1, 2, 4인 건데 4는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어렵죠?